네, 앞서 보신 대로 지난 주말 미세먼지가 걷히면서 모처럼 상쾌한 공기를 들이마실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확 트인 시야와 파란 가을 하늘이 정말 반가웠는데요. 네, 이번 주에도 청명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지 또 미세먼지가 또다시 말썽을 부리지는 않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재훈 기상 전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 내내 굉장히 하늘이 탁해서 네. 목이 칼칼하시기도 하고 호흡기 안 좋으신 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요. 주말에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번 주도 이렇게 날씨가 쾌청할까요? 아니면 또 미세먼지가 또 올까요? 어떻습니까? 네, 일주일 넘게 하늘을 뒤덮었던 미세먼지가 모두 거쳤습니다. 네. 파란 가을 하늘이 다시 드러났고 무엇보다 마음 놓고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은데요. 네. 새삼 깨끗한 공기의 소중함을 알게 된 한 주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네, 네. 현재 미세먼지는 대부분 바람에 씻겨 나갔는데요. 예. 인천과 대전, 남부 일부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20 마이크로그램까지 떨어지면서 네. 좋음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대부분 지방에서도 보통 단계를 보이면서 공기가 상쾌한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당분간 한반도 주변으로는 바람이 다소 불면서 예. 공기순환이 원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먼지가 쌓이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네. 또 주로 바람 방향이 북쪽, 즉 만주 쪽에서 바람이 불어 들어오기 때문에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도 적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외출을 좀 자제해야 그렇습니다. 된다, 마스크를 껴야 된다 이런 당부를 많이 하는데요. 건강에 미세먼지가 안 좋다는 건 알겠는데 대체 어떤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당장 시야가 답답해서 불편한 것도 있지만 미세먼지는 우리 호흡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더 주의를 하셔야겠는데요. 특히 먼지 성분에는 건강에 아주 안 좋은 물질들이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황산염이나 질산염 같은 물질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 이 물질들은 석탄이 탈 때 발생하는 물질들인데요. 예. 또 벤조피렌 같은 발암 물질도 들어있고 어. 특히 카드뮴이나 납 같은 중금속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안 좋군요. 건강에 상당히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네.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겠고 특히 호흡기 질환자나 노약자 또 영유아 같은 분들은 영유아는 훨씬 더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세먼지가 태아의 지능을 낮추고 또 성장을 방해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임산부도 미세먼지를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특별히 주의하셔야겠네요. 자, 그런데 이게 지난주 미세먼지는 전초전에 불과하다 이런 전망들이 많던데 네, 그렇습니다. 이런 전망은 좀 틀렸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더 심각해질 거란 얘기잖아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번 주 미세먼지는 좀 다소 주춤은 하겠지만 네네. 앞으로는 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통상 미세먼지 농도가 오르는 시기가 11월인데요. 이 시기에는 우리나라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기가 예. 안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먼지가 흩어지지 않고 잘 쌓이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본격적으로 중국발 스모그가 날아오기 시작하는데요. 11월부터는 중국 북부 지역에서는 대규모 난방을 시작합니다. 즉 바람 방향만 맞게 되면 난방에서 생긴 오염물질들이 우리나라로 날아오게 되는 겁니다. 예. 좀 전 미세먼지 성분에 석탄을 태울 때 발생하는 물질들이 많이 포함되어 네네. 있다고 그런 했는데 부분이군요. 예, 예. 중국 난방과 관련이 깊습니다. 이런 고농도 미세먼지의 공습은 내년 5월까지 계속되겠는데요. 특히 여기에 봄철에는 황사먼지까지 날아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세먼지 대비는 철저히 잘 하셔야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내일은 전국에 가을비가 예보가 돼 네. 있더라고요. 요즘처럼 가뭄이 좀 급심할 때는 좀 많이 시원하게 내려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어느 정도나 비가 올까요? 네, 내일은 모처럼 가을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밤 경기 북부 지방을 시작으로 내일 오전과 새벽 사이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예. 목요일에는 오후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방에도 산발적인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극심한 가뭄에 잦은 비는 반갑지만 양이 다소 좀 아쉽습니다. 예.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로 가뭄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전망입니다. 그러네요. 예,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는데요. 내일 오후부터 서울의 낮 기온이 17도 정도에 머물면서
바람까지 다소 강하게 불고 또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지겠습니다. 특히 모레 아침에는 서울의 기온이 7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셔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예. 잘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게 비가 좀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내년 봄까지 이게 뭐 최악의 가뭄 상황이 이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겨울에 좀 눈이라도 좀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올겨울 날씨 전망 좀 해볼까요? 네, 자주 전해드렸지만 계절 특성상 가을과 겨울에는 강수량이 적은 시기입니다. 네. 따라서 올가을과 겨울에 눈비가 자주 내린다 하더라도 가뭄을 완전 해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네. 있는데요. 하지만 눈비가 자주 내려주는 것이 다가오는 봄에는 가뭄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눈 같은 경우는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물을 계속 흘려줄 수 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는 가뭄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기상청이 지난 금요일 다음 달과 12월에 대한 장기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이 다음 달에는 평년보다 비가 좀 더 많이 내릴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또 12월에는 서해안과 동해안에서는 눈이 많이 내릴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현재 충청도 서해안에서는 제한급수를 시행할 정도로 가뭄이 극심한데 12월에 내리는 눈이 아마 가뭄에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비가 많이 와야 가뭄 해갈도 될 거고 네. 미세먼지도 비가 와야지 거쳐지는 거잖아요. 네, 많이 어쨌든 비가 좀 씻겨나갑니다.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재훈 기상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